안녕, 병신중 3학년 과학천재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멘델의 유전 연구 세 가지 이제 법칙을 얘기를 다 했고요. 사람의 유전 연구로 들어갔습니다. 자, 일단 멘델의 유전 연구 세 가지 원리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첫 번째, 우열의 원리란 순종의 대립 형질 두 가지를 교배시켰을 때 잡종 일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이 있고 나타나지 않는 형질이 있더라. 그때 나타나는 형질을 우리가 우성이라고 하고 나타나지 않는 형질을 열성이라고 한다. 이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분리의 법칙은요. 교배를 시켰을 때 대립 형질을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는 각각 생식세포에 각각 분리되어서 들어간다. 그게 분리의 법칙이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독립의 법칙은요. 두 쌍 이상의 대립 형질이 교배에서 자손에게 넘겨질 때는 서로 그 대립 유전자는 서로 연관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분리되어서 생식세포로 분리되어 들어간다. 이게 독립의 법칙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원리 또는 세 가지 법칙이 사람의 유전에도 그대로 기본 법칙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사람의 유전 연구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사람의 유전 연구 간단하게 이제 한번 얘기를 해봤었는데요. 자, 사람의 유전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멘델의 유전 법칙을 그대로 우리가 따를 거고요. 그 유전 연구, 유전 법칙에 따르는 그 형질, 대립, 뚜렷하게 나타나는 대립 형질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유전 형질 대표적인 거 한 7, 8개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마선 모양, 그 다음에 눈꺼풀, 보조개, 귓불 모양, 혀 말기, 엄지손가락이 젖혀지는 거, 그 다음에 둘째 발가락의 길이가 엄지발가락의 길이보다 기냐 짧으냐, 그 다음에 PTC 미맹, 뭐 이렇게 두 개는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요. 자, 그랬을 때 요 유전자들은 대립 형질을 가지는 대립 유전자로서 마찬가지. 그래서 그 대립 형질이 뚜렷해서 우성, 열성으로 구별되는 우성, 열성으로 구별되는 이 애들도 대립 형질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 형질들은요. 유전자의 상념색체의 존재를 합니다. 자, 상념색체가 뭐였죠? 남자하고 여자하고 구별 없이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는 22쌍의 염색체, 이걸 우리가 상념색체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런 형질들은 다 상념색체의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더라. 그랬을 때 이마선은 N자형, 요렇게 나타나는 게 우성이었고요. 눈꺼풀은 쌍꺼풀을 가지는 게 우성이었고요. 보조개는 있는 게 우성이었고, 귓불 모양은 이렇게 동그랗게 분리되는 것이 우성이었고요. 그 다음에 혀말기는 동그랗게 말리는 게 우성이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은 뒤로 이렇게 젖혀지는 게, 이렇게 젖혀지는, 선생님 그림이 좀 그런데,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젖혀지는 게 우성이었고, 둘째 발가락이 엄지발가락이에요. 긴 게 우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PTC라는 시약의 쓴맛을 볼 수 있는 게 우성이고, 볼 수 없는, 다른 맛은 뭐 상관없고, 그 시약에 대해서만 쓴맛을 볼 수 있으면 우성, 볼 수 없으면 열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상념색체에 존재하는 대립 유전자더라.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그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사람의 유전은 자손의 수가 적고, 자손의 수가 적더라. 그 다음에 한 세대가 너무 길다 그랬죠. 한 세대가 길고요. 길다. 그 다음에 인위적 교배가 힘들다 그랬죠. 인위적 교배가 힘들더라.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우리가 연구가 힘들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유전 연구를 하는데, 그랬을 때 크게 세 가지, 가계도 조사를 하고 쌍둥이 조사를 하고 집단 조사를 하는 간접 방법을 주로 택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가계도 조사는 한 집안, 그래서 특정 형질을 가지고 있는 한 집안의 여러 세대의 특징을 확인을 해서 유전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그랬을 때 그 형질의 우열 관계라든지 유전자의 전달 경로,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방법을 우리가 가계도 조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쌍둥이 조사는 말 그대로 일란성과 이란성 쌍둥이를 조사를 해서 이게 유전에 의한 건지 환경에 의한 건지, 그 형질의 차이가 유전, 환경 어느 것에 의한 차이인지를 살펴보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집단 조사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안이라든지 한 뭐 마을의 집단을 조사를 해서 그 형질이 그 집단 안에서 통계 처리를 해가지고 그 특징이 어떠냐, 유전자의 분포가 어떠냐, 뭐 이런 것들, 뭐 가계도 조사랑 조금 비슷하긴 한데
뭐 통계 처리한다, 뭐 그게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제 기술이 발달을 해서 직접적인 방법으로 염색체랑 유전자를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서 DNA 자체에 유전자가 어디에 있느냐, 그 다음에 크기는 어떠냐, 그 다음에 염색체 수랑 모양, 뭐 그 다음에 대립 유전자의 위치, 뭐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체크를 해서 그 다음에 그 형질이 이제 직접적으로 어떻게 유전이 되느냐를 우리가 직접 또 연구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이제 뭐 복잡한 건 할 수가 없겠고요. 그 멘델의 유전 법칙, 우리 세 가지 그 원리에 의해서 유전되는 뭐 이러한 여러 가지 형질들이 있는데 그 형질들 중에 몇 가지만 주로 이제 가계도 조사 요거를 이용을 해서 한번 어떻게 유전되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200페이지입니다. 사람의 유전 연구, 이제 페이지 200페이지부터 볼 건데요, 우리가. 자, 요거를 보기 전에 우리가 유전 연구, 유전 현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요, 상염색체 유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염색체 유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요 상염색체, 성염색체는 우리 앞에서 얘기를 했었던 거죠. 자, 상염색체가 뭐였죠? 자, 상염색체는요. 자, 우리 그러면은 자, 한번 사람의 염색체는 몇 개예요? 사람의 염색체는 46개고요. 그랬을 때 아빠한테서 아빠한테서 오고 엄마한테서 와서 46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빠한테서 23개, 엄마한테서 23개가 와서 46개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아빠한테서 22개 더하기 성염색체 하나. 그 다음에 엄마한테서 22개 더하기 성염색체 하나. 요렇게 합쳐져서 46개가 되죠. 그랬을 때, 요렇게 합쳐졌을 때, 그때 22쌍 또는 44개. 즉, 성하고 상관없이,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상관없이 결정되는 요 22쌍, 44개가 상염색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빠랑 엄마랑 엄마한테서 오는 요 두 개의 염색체가 뭐냐에 따라서, 어떤 염색체가 오느냐에 따라서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랬을 때 여자는요, X 염색체만 두 개를 가지고 있다 그랬고, 남자는요, X 염색체와 Y 염색체 두 개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엄마가 X를 주고 아빠가 X를 주면요, 그 생식세포의 조합은 XX가 돼서 체세포가 XX가 되죠. 그래서 얘는 여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엄마가 X를 주고 아빠가 Y 염색체를 줘서 체세포의 조합이 XY가 되면 얘는 남자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XX, XY처럼 성을 결정하는, 남성과 여성을 결정하는 염색체를 우리는 성염색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유전이 뭐야 그랬죠? 어떤 형질이, 뭐 담는,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이 자손한테 물려주는 그 현상을 우리가 유전이라고 그랬는데, 그 특징이 상염색체에 있어서 물려주는 경우가 있고 성염색체에 있어서 물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상염색체에 있어서 물려주는 경우는요, 남자 여자 구별이 없겠죠. 성에 따라서 구별이 없습니다. 뭐 빈도의 차이도 없고요, 그죠? 확률의 차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염색체의 형질에 그 유전자가 있으면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형질이 나타나는 확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차례대로 볼 거고요. 그래서 먼저 상염색체의 유전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염색체 유전을 차례대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먼저 200페이지 상염색체 유전, 즉 남자 여자 구별 없는 그 유전부터 먼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희 엄마가 학교에 오시기로 했니? 어떻게 알았어? 남학생은 복도에서 마주친 사람이 친구의 엄마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닮아서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를 닮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빠를 닮건 엄마를 닮건 그렇게 닮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전, 사람의 유전은 상염색체 유전도 있고 성염색체 유전도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 이제 상염색체 유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상염색체 유전입니다. 자, 상염색체라는 거는 우리가 남자 여자 구별이 없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남자 여자 구별 없더라. 구별이 없는. 그래서 상염색체에 존재하고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죠? 그럼 대립 유전자 어떻게 표시하죠? 염색체 이렇게 있으면 상염색체, 상동염색체 이렇게 있고 대립 유전자니까 마주보는 형태로 이렇게 하나의 형질을 그려주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서 얘는요. 이제 나중에 생식세포가 형성될 때 감수 분열을 하게 되면 각각 분리가 될 겁니다. 생식세포에. 그래서 마찬가지 멘델의 분리의 법칙에 의해서 분리가 되었다가 엄마 아빠한테서 또 각각 하나씩 받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대립 유전자로서 한 쌍이 생기겠죠. 자, 그랬을 때 말 그대로 상염색체니까 남녀 구별 없고요. 그러면서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에는 차이가 없을 겁니다. 즉 확률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대립 유전자의 구성에 따라서 대립 형질이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우열 구분이 확실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우성, 열성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 이 얘기고요. 그 예시 중에 뭐 뚜렷한 유전 형질 하나가 귓불 모양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형질 중에 뭐 귓불도 있었고 보조개도 있었고 쌍꺼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였죠? 이마 모양도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게 다 모두 다 상염색체 유전입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 지금 예시로 귓불 모양으로 한번 보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귓불 모양 표현형으로는 표현형, 겉으로 보이는 형질을 우리가 표현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랬을 때 분리형 모양, 그 다음에 부착형 모양, 분리형은 귀가 요렇게 생긴, 그래서 요렇게 또 밑에 귓불이 동그랗게 생긴 요걸 말하는 거고요. 부착형은요, 요렇게 해서 약간 요렇게 붙어 있는, 그래서 요 끝부분이 동그랗지 않고 요렇게 붙어 있는 칼 모양처럼 요렇게 돼 있는 것을 우리는 부착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분리형, 이렇게 동그랗게 된 것이 부착형에 대해서 우성이다. 그러면 유전자 둘이 만났을 때는 순종 만났을 때 얘들 둘이 만났을 때는 뭐 분리형이 우성으로 먼저 나타난다 이 얘기죠. 그래서 멘델의 우열의 원리에서는 분리형이 먼저 나타난다.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하고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밑에 이제 거기 지금 가계도 분석, 보통 이제 사람의 유전 원리는 가계도 분석으로 확인을 하는데 진짜 부착형과 분리형을 봤을 때 분리형이 우성인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 돼요. 자, 그러면서 여기 지금 일단 가계도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보느냐 이제 그걸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우리 결혼하는 거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렇게 가로로 표현을 해주면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자식 낳는 거는 이렇게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 아래로 내려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자식이 한 명이면 여기에 그냥 바로 표현을 해주면 되고 여러 명이면 이렇게 옆으로 나눠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부모는 지금 자식을 2명을 낳았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이 자식들이 각각 또 결혼을 해서 각각 또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이 사람들은 자식을 3명을 낳았네요. 얘는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또 3명을 낳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이제 또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보니까 이 가족은 지금 몇 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1대, 2대, 3대.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3대로 되어 있는데 그럼 요 맨 윗세대를 우리가 조금 옮겨서 여기 어버이 세대라고 하고요. 아니면 부모 세대 뭐 이렇게 갑시다. 그럼 여기는 이제 1세대 1대고요. 여기는 이제 2대 이렇게 가면 되겠죠. 뭐 아니면 이제 1대를 중심으로 해서 뭐 부모 세대 아니면 밑에는 자식 세대 뭐 이렇게 가도 되고요. 어쨌든 3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여기 보니까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분리형 남자는 이제 네모로 일단 표시를 하고요. 네모로. 그래서 남자 지금 이렇게 지금 다 네모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 네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자는 지금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분리형. 자, 요렇게 지금 귀는 동그랗게 생긴 요 귀가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동그랗게 생긴 요거를 우리가 분리형이라고 하고 부착형 요렇게 된 거를 우리는 부착형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분리형 귓불이 우성이고, 부착형 귓불은 열성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확인을 좀 해봅시다. 자, 분리형이 우성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아무거나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기호로 이거 유전자형으로 얘를 지금 다 표현형이니까 이거는 그러면 분리형, 부착형, 분리형, 부착형.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우리가 유전자형으로 바꿔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태어났는지, 그러면 지금 분리형인 사람은 잡종인지 순종인지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 뭘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여기 지금 물음 보니까 여기 나와 있네. 분리형 귓불 대립 유전자를 라지 T, 부착형 귓불 대립 유전자를 스몰 t라고 할 때 은미, 여기 있죠? 은미의 부모, 그 다음에 은미의 유전자형을 각각 한번 써봐라 라고 돼 있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은미는요, 지금 부착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열성이 지금 나타났어요. 그럼 은미는 바로 지금 유전자형이 나옵니다. 자, 부착형인 사람은 유전자형이 바로 나와요. 열성이 표현형으로 나왔다는 거는 다 스몰 t. 열성형이 보여요. 열성형이 보이네. 그러니 스몰 t.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죠. 그렇지. 자, 이렇게 지금 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거꾸로 이제 올라가 보면 됩니다. 자, 윗세대에서 은미는 각각 지금 하나씩 스몰 t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지금 엄마한테도 스몰 t가 하나 있고 아빠한테도 스몰 t가 하나 있었다는 얘기죠. 거꾸로 이렇게 가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요, 스몰 t가 하나 있었고 근데 지금 아빠도 분리형이고 엄마도 분리형이에요. 그러면 우성인 게 지금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 대문자 라지 t도 유전자형으로 가지고 있는데 스몰 t가 있었으니까 스몰 t가 만나서 은미는 부착형이 되었구나,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이제 지금 은미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로 한번 가볼까요? 자, 지금 그러니까 은미의 엄마죠. 엄마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은미의 외삼촌이 되겠네요. 외삼촌. 자, 외삼촌이 부착형이래요. 자, 그러면 이제 또 각각 스몰 t 이렇게 받았을 겁니다. 그죠? 하나씩.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도 지금 분리형이래요. 그러니 라지 t 이렇게 지금 있었던 상황이겠네요. 그죠? 그럼 이렇게 지금 유전자형을 우리가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자, 그럼 질문합니다. 이 은미의 남매, 지금 요 오빠, 이제 여기가 오빠고 여기가 동생이라고 해봅시다. 자, 이 남동생은, 자, 질문입니다. 남동생은 귓불에 대한 유전자형은 뭐가 될까요? 자, 이렇게 물었을 때 유전자형은 어떻게 될까? 자, 일단 분리형이네요. 그죠? 분리형이니까 라지 t는 가질 겁니다. 그죠? 자, 근데 그 상황에서 그러면 라지 t일 것이냐, 라지 t, 스몰 t일 것이냐, 자, 어느 거일까요? 결정할 수 있나요? 자, 그러면 이제 부모한테서 이제 조합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면 되죠. 자, 엄마 아빠한테서 한번 해봅시다. 라지 t 이렇게. 그 다음에 라지 t, 스몰 t, 또 라지 t, 스몰 t, 그 다음에 스몰 t. 자, 스몰 t는 오빠랑 은미가 받았어요. 오빠랑 은미가. 그죠? 근데 이제 얘는요, 남동생은요, 일단 분리형 남자예요. 근데 이제 이 지금 귓불은요, 성염색체하고 상관없이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그랬죠. 그럼 남자 여자 상관없고 어쨌든 귓불형은 지금 분리형인데, 그럼 이게 라지 t가 될 수도 있고 스몰 t, 라지 t, 스몰 t가 될 수도 있네. 그러면 이 남동생은 유전자형이 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람은 가계도 분석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은미는 부모와 달리 부착형 귓불을 가진다. 그 다음에 은미가 부착형 귓불을 가진 거는 부모한테서 부착형 유전자를 하나씩 받았기 때문이다. 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스몰 t 하나씩 줬고요, 부모한테. 그래서 분리형 귓불을 가진 은미의 부모는 분리형 귓불 대립 유전자와 부착형 귓불 대립 유전자를 모두 가지고 있다. 라지 t, 스몰 t를 가진다, 이 얘기고요. 그래서 부착형은 분리형 귓불에 대해서 열성이다, 스몰 t로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부모가 부착형 귓불을 가짐으로 자녀도 모두 여기서는 지금 부착형 귓불을 가진다. 분홍색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지금 귓불 모양의 대립 유전자의 위치는요, 이렇게 상동염색체의
대립 유전자라는 건 같은 마주보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 그거는 우리 앞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 얘기 기억을 좀 반드시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가면 상염색체 유전이라는 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상염색체의 존재를 하고요.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멘델의 분리의 법칙에 의해서 유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굳이 특징을 얘기하자면 남녀에 따라서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에는 차이가 없더라라는 거. 그러면서 대립 형질이, 즉 우성 열성이 명확하게 구분되더라라는 거. 이렇게 5가지 특징을 번호를 붙여서 기억을 좀 해두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상염색체 유전에 또 대표적인 게 혈액형이 있어요. 혈액형. 자, 이 혈액형 얘기하면 우리 또 혈액형이 또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되게 재밌는데 이 혈액형이 또 선생님 대립 유전자는요 2가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혈액형은 A, B, O 이렇게 3가지인데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 자, 그래서 되게 또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기준만 알면 우리가 유전 가계도 분석하는 거는 똑같아요, 원리는. 요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요 5가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20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ABO식 혈액형입니다. 자, 요 혈액형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귓불 모양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상염색체에 존재한다라는 거. 상염색체의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차이점은요. 귓불 모양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는 2가지였지만 혈액형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는 A, B, O 3가지입니다. 요 차이가 있고요. 자, 그랬을 때 대립 유전자 O형, 그러니까 O 유전자가 이제 3가지 A, B, O 이렇게 3가지인데 자, 세 번째 특징 O 유전자는 A와 B에 대해서 열성이에요. 즉 A와 O가 만나면 A가 드러나고 B가 드러난다 이 뜻입니다. 그럼 O는 숨는다 이 뜻이에요. 그죠? 그런데 대립 유전자 A와 B는요. 우열 관계가 없어요.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네 번째,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A와 B가 만나면요. 그 우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두 성질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대립 유전자 A와 B가 만나면 우열이 없기 때문에 AB형이라는 형태가 다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AB형 있잖아요. 그죠? 그 얘기고요. 자, 그랬을 때 한 사람은 A, B, O 중에 2가지의 대립 유전자를 가집니다. 3개를 가지진 않아요. 그 3개 중에 2개를 가진다. 이게 5번째고요. 특징, 3개 중에 2개의 대립 유전자를 가지더라. 따라서 유전자형이 AA 또는 AO면 A형이 되는 거고요. 왜? O는 없다란 뜻이에요. 제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성이니까 O는 숨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형이 BB, BO면 B형이 되고요. 유전자형이 AB면 얘들 둘이는 같은 조건이니까 둘 다 드러나요. AB형이 되고요. AB가 되면 AB형. 유전자형이 이제 OO가 되면 이제 그때서야 열성이 2개가 만나니까 O형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O형인데 그럼 그 얘기는 선생님은 지금 유전자, 대립 유전자가 OO 이렇게 열성인 유전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은 이제 가족들의 이제 혈액형을 한번 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제 혈액형이 나왔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지금 ABO 요게 지금 상염색체 유전 중에 하나인데 특징 체크를 했어요. 첫 번째, 상염색체에 존재한다. 귓불 모양하고는 다르게 대립 유전자가 3가지더라. 근데 O는 AB에 대해서 열성이고 AB는 똑같다. 그래서 AB가 만나면 AB형이 된다. 이 얘기고요. 그 중에 ABO 중에 2개를 가지게 된다. 그랬을 때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4가지의 혈액형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요거 정리해 놓은 게 요겁니다. 그죠? 그러면 딴 거 필요 없이 밑에 이제 가계도 분석하면서 얘는 어떤 유전자형을 가지느냐 그거 우리가 정리해 보면 돼요. 자, 봅시다. 자,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했어요. 자식이 낳았네요. 여자네요. 남자 여자 만나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번엔 남자입니다. 이 남자 여자가 또 만나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남자애가 나왔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지금 또 나오죠. 남자는 네모, 여자는 동그라미. 자, 그래서 이렇게
네모 동그라미, 네모 이렇게 여기는 지금 그림 나와 있지만 쌤은 뭐 그림 이렇게 안 그릴 수도 있어요. 그림 이제 사람 모양 못 그리니까 네모 동그라미로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유전자형으로 우리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유전자형으로 바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자, 선생님은 지금 보니까 AB형하고 O형은 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AB는 우열관계가 없대요. 다 드러나는 거라면서요. 그러니 유전자형 그대로 AB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O형은요. 열성이니까 OO 이렇게 대립 유전자가 만난 거군요.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O형 또 있네요. OO 이렇게 일단 요건 표시할 수 있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요거를 알면 지금 여기 지금 3번 할아버지, 4번 할머니도 유전자형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이 O를 각각 할아버지한테서 하나, 할머니한테서 하나 받았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할아버지는 A형이고 할머니는 B형이에요. 그러면 이제 O를 하나 받았으니까 유전자 중에 하나는 O고 하나는 또 O였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A형이라는 거는 그렇죠. 유전자형이 AO형이었다는 거겠죠. 그럼 이 할머니는요? BO형이었다는 거겠죠. 그러니 A가 우성이니까 A가 드러났지만 이 지금 자식한테 물려줄 때는 O가 내려갔고 O가 내려갔으니까 이 아들은 O형이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지금 1번, 2번 사이에서 낳은 5번 여자의 딸은요, A형이래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이제 얘는 A형이 됐을까요? 그렇죠. 할아버지한테서 AB 중에 A가 내려간 거고요. 할머니한테서 O가 내려가서 이 A형은요, AO형이 돼서 A가 우성으로서 나타난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온 이제 손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5번 엄마하고 6번 아빠한테서 나온 7번 A형, 이 아들은요. 유전자형이 뭘까요? 그렇죠. O인데 A형이니까 A랑 O가 만나서 AO인 A형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유전자형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질문 한번 볼까요? 자, 숫자 5는요. 1과 2로부터 각각 어떤 혈액형 대립 유전자를 물려받았는지 설명을 해보자. 1번에서 A, 2번에서 O 얘기했고요. 자, 3은 A형, 4는 B형인데 6번이 O형인 까닭을 설명을 해보자. 어떻게 설명하면 돼요? 3번이 유전자형이 AO형이고 4번이 BO형이라서 각각 3번의 O 유전자, 4번의 O 유전자를 받아서 6번이 OO 유전자가 되어 O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에 동생이 태어난다면 이제 7번에 이렇게 이제 동생이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동생은 ABO식 혈액형 중에 어떤 혈액형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떤 혈액형을 가질 수가 있어요? 조합해보면 되죠, 뭐. 어떻게? 자, 지금 이 A형 엄마는요, 생식세포로 A와 O의 유전자를 분리의 법칙에 의해서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죠? 6번 아빠는요, O와 O의 유전자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럼 조합하면요, AO 하나, AO 하나, 7번처럼, 그 다음에 OO 하나, 또 OO 하나,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동생은요, 이 동생은요, AO 대 OO가 50대 50의 비율로, 50%의 비율로 A형과 O형, 요 두 가지 혈액형이 태어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세 가지 대립 유전자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멘델의 분리의 법칙을 따르는 상염색체 유전도 있더라라는 거. 그게 지금 요 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ABO식 혈액형 유전에는 세 가지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지만 A, B, O. 근데 이 중에 두 가지, 그죠? 그래서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결국은 모든 유전자는 멘델의 분리의 법칙, 즉 생식세포로 갈 때는 따로따로 떨어졌다가 합쳐질 때 하나씩 합쳐져서 대립 유전자로서 우성이 표현되고 열성은 숨는 형태, 그렇게 표현이 되더라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하나 더 적어보면요. 참고. 자, 혈액형 중에 RH 플러스 RH 마이너스형 혈액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RH 플러스 A형, RH 마이너스 A형,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요 두 가지 중에서
RH 플러스가 우성이고요. RH 마이너스가 열성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거를 뭐 대문자 뭐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뭐 우성을 플러스로 하고 열성을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성 표현형은요 플러스 그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요게 이제 RH 플러스형이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게 RH 마이너스형 혈액형이 될 겁니다. 자,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자, 혹시 이제 RH 마이너스형 혈액형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RH 마이너스형일 때 이제 분리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면 이제 엄마는 그럼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아빠는 그럼 RH 플러스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도 있고 플러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자식이 이제 RH 플러스형이 되면 RH 마이너스형 엄마가 RH 플러스형 아이를 자연분만하게 되면 P가 응고가 됩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이제 엄마가 생명이 위험해져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빨리 이제 아이를 이제 수술로 빨리 이제 꺼내준다거나 수혈할 준비를 좀 빨리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좀 생명에 이제 위험이 있을 수가 있는 뭐 그런 형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RH 플러스형인지 RH 마이너스형인지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 특히나 여성인 경우에는 RH 마이너스형인지를 꼭 알아두고 나중에 이제 출산할 때 본인이 RH 마이너스형이면 출산 준비를 할 때 조금 더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제 그런 거를 좀 잘 알아두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봅시다. 자, 부모가 모두 부착형 귓불인 경우 열성이죠. 그럼 자녀의 귓불 모양은요? 그렇죠. 열성으로 부모가 열성이래요. 그럼 줄 수 있는 지금 유전자는 분리해도 지금 열성인 유전자밖에 없네요. 그러면 당연히 자녀도 모두 지금 열성인 유전자를 받을 거고 그러면 자녀의 귓불은 100% 부착형 귓불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성, 열성을 알아야지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보조개가 있는 부모, 에게서 보조개가 없는 자녀가 태어날 수 있는 까닭은 뭐죠? 자, 보조개가 있는 게 우성이라 그랬고요. 보조개가 없는 게 열성이라 그랬어요. 근데 있는 부모인데 없는 자녀가 어떻게 태어날까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부모, 아빠, 엄마 밑에서 태어났는데 요거는 이제 상념 색시니까 아들도 태어날 수 있고 뭐 딸도 태어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조개 없는 거를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색칠을 해서 표현을 해봅시다. 자, 그럼 보조개 있는 거를 우리가 라지 T라고 하고 상관없어요. 그럼 A라고 해볼까? 라지 A라고 하고 보조개가 없는 유전자를 우리가 스몰 A라고 해봅시다. 보조개 없는 자녀가 태어날 수 있대요. 그럼 스몰 A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부모한테서 스몰 A를 하나씩 받았다는 얘기죠. 분리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죠. 엄마한테서 하나씩 받았다. 그러면 그 얘기는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지. 그러면 보조개가 엄마 아빠가 있었대. 그러면 뭐 그때는 엄마 아빠의 표현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였지만 자식한테 뭐 스몰 A를 물려줬기 때문에 그죠? 대립 유전자를 스몰 A를 물려줬으니까 보조개가 없는 스몰 A 자녀가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봅시다. ABO식 혈액형이 모두 A형인 부모에게서 O형인 자녀가 태어났다. 울고불고 하면 안 돼요. 엄마 아빠 A형이라고 내가 O형이다. 우리 엄마 아빠 친엄마 아닌가 보다. 친아빠 아닌가 보다. 이러면 안 돼요. 이제 그건 무식한 거예요. 이젠. 자, 그러면 이제 부모의 ABO식 혈액형 대립 유전자를 그림의 상동 염색체에 표시를 한번 해보고 이와 같이 표시한 까닭을 한번 표시를 해봐라. 자, O형이 태어날 수 있다고요. 왜? A형이 O형에 대해서 우성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O형은 A형이랑 같이 있으면 열성으로 숨는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럼 여기다 뭐 밑에 표시해도 되고 위에 표시해도 돼요. 그 대신 이제 마주보는 위치로. 그럼 뭐
A가 여기 있으면 O가 여기 있는 형태로. 그럼 엄마가 여기 있어. 선생님 그럼 이렇게 동그랗게 그냥 그릴게요. 그러면 아빠도 뭐 여기 O 해도 돼요. 대신 뭐 A도 여기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제 O가 열성이니까 이 엄마도 A형이고 이 아빠도 A형인데 만나서 뭐 O 분리의 법칙에 의해서 이 자식한테 O 유전자 줬더니 얘는 만나서 대립 유전자가 O가 돼서 자식은 O형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울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상염색체 유전만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성염색체 유전을 얘기를 할 거고 상염색체 유전이랑 뭐가 다른지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